그래서 이제 10개밖에 없는데 요거를 전부 0부터 10까지 해가지고 요 안에를 100개 정도로 만들어서 이 그래프가 좀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0개의 그 시퀀스에 대해서 값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값들을 만들어낼 때 xn에서 여기 exp 하는 거죠. exp라는 것은 2에 이렇게 됩니다. 2에 시그마 더하기 여기에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 이렇죠. 이걸 브리코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허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허수를 표현할 때 곱하기 1j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뒤쪽에 가서 그러니까 어떤 값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3 플러스 j 4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3 시그마 3 더하기 여기 시그마 더하기 프리코 이게 즉 4 곱하기 별표 해주고 1j 이렇게 해주면 여기 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복소수 해주고 곱하기 n 이렇게 해주면은 xn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abs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절대값을 얘기하죠. 앱솔루트에 이제 앞에 세 글자 그래서 abs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크기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정연파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연파 시퀀스는 xn에서 이게 이제 크기죠, 그죠? 앰플리튜드 진폭이고요. 이 주파수, 그죠? 여기 위상 이렇게. 그래서 a는 진폭,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파이는 위상,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크기가 3이고 크기가 3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라디언 주파수 요 0.1파이 요게 이제 디지털 라디언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오메가 이렇게 되죠. 라디언 주파수. 그래서 오메가는 여기 디지털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는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아날로그에 대한 주파수고 우리가 대문자 이렇게 오메가로 쓰게 되면은 디지털에 대한 주파수로 표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메가가 0.1파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 간격이라고 그러면은 그 샘플 간격의 하나의 주파수가 이걸 이제 지금 이게 샘플 간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라디안 주파수가 0.1파이라는 것은 주파수 간격이 0.1파이씩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그래서 한 주기가 되려면은 0.1파이가 한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2파이가 되거든요. 2파이가 한 주기가 되잖아. 한 주기를 얘기할 때 디지털에서는 한 주기 얘기할 때 2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파이를 한 주기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할 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라디언 주파수가 0.1파이이기 때문에 총 20개의 샘플이 있어야만 2파이를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연파 시퀀스는 20개 샘플 만에 2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겁니다. 한 주기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20개 샘플이니까 0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 19 되는 요 자리까지 19까지 여기가 한 주기가 되죠. 그럼 여기 20부터는 다시 또 시작되죠. 그죠? 똑같은 신호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0부터 19까지가 n이 즉 19가 될 때 한 주기가 완성이 되는 이런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상은 2분의 파이죠. 그죠? 위상이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앞에가 플러스일 때는 위상이 이제 앞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상 값이 만약에 플러스 0보다 클 때 0보다 크면은 이게 원 코사인 신호보다 위상이 앞선다. 즉 프로시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선다. 그 다음에 이 위상값이 마이너스일 때, 즉 0보다 적을 때는 이게 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온다는 얘기죠. 뒤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죠.
딜레이가 되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실제 왜 그러냐면은 실제 원래 이 코사인 함수는 0부터 시작할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2파이를 한 주기가 우리가 회전으로 보면 2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회전한다고 보면은 그래서 2파이 그래서 2파이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회전하는데 2파이니까 이때 이제 코사인 함수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코사인 함수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두 파잉을 보면은 똑같은 파잉인데 원래 코사인은 이거죠. 코사인 함수는 요걸 보면은 똑같다고 많이 가정하면 두 신호가 똑같다고 하자면 코사인은 여기가 지금 0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함수는 코사인에 지금 2분의 파이 앞서게 되면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상이 먼저 출발한 거죠, 그죠? 여기에 먼저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가면은 사인 함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니까 먼저 출발한 거예요. 위상이 앞서는 거라는 거죠. 사인 함수가 먼저 출발했다. 코사인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코사인은 요거는 여기서 먼저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출발한 거죠. 코사인으로 봐도 먼저 출발이고 사인으로 봐도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위상이 지금 앞선 위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n은 np 라인 스페이스 해서 0부터 10파이 0부터 10 np.파이까지 10파이까지 100개로 이것도 역시 100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그렇게 해서 xn을 이제 구했습니다. xn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니까 이게 2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그림 그릴 때는 여기 0부터 10파이까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20개니까 또 20개에서 총 5배 나오겠죠. 지금 여기는 30개까지밖에 안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3파이까지만 지금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10파이까지 지금 신호를 만들었던 겁니다. 보여주는 것만 단지 30개만 보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개 총 100개 여기 지금 우리가 총 100개로 나누어서 표현했잖아요. 값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30개만 냈거든요. 그래서 3파이까지만 지금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무작위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무작위는 이제 난수다 이 말이죠. 불규칙. 우리가 앞서 얘기하면 불규칙 신호죠. 불규칙 신호. non-deterministic이었죠. 그래서 잡음 신호들, 노이즈들. 그래서 이걸 난수 시퀀스 또는 확률론적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 난수를 발생시킬 때 확률 함수를 사용해서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론적 시퀀스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numpy 라이브러리에서는 랜덤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용할 때 이제 이 패키지에 보면은 세 가지 형태의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np.random.render 형식으로 하는데 요 끝에 요거를 랜드 이렇게 쓰게 되면 0부터 1 사이에 균일 분포를 가지는 난수 발생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0부터 1 사이에 어떤 값들이 쭉 나올 텐데 이 값들이 나오는 그 확률이 똑같다는 겁니다. 균일 분포를 가진다. 분포로 보면은 확률이 똑같이 만약에 1000번 만약에 발생시키게 되면은 0 예를 들어서 0.1, 0.2 이렇게 이런 간격으로 했었다면 이것들이 이 0.1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100번 나올 수도 1000번 중에서 100번 나올 수 많으면 100번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평균적으로 100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균일 분포 그죠? 랜더 n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가우시안 표준 정보 분포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0부터 1까지 나올 텐데 0.5가 나올 확률이 제일 많고
0이 나올 확률이 작고 1이 나올 확률이 더 작은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가지는 난수가 발생이 되고요. 랜드 인터 하면 그 결과값이 정수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정수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np.random에서 랜더 해가지고 이제 총 20개의 20 랜더 n의 20개가 되겠습니다. 20개의 이제 나수값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랜더 1 하면 한 개,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한 개만, 그냥 이렇게 하면 한 개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n은 순서 시퀀스는 20까지 이렇게 0부터 19까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발생을 시켜 보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이 무작위로 20개 나왔습니다. 그죠? 0.21 뭐 이렇게 나오게 됐죠. 이거를 이제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0부터 19까지 됩니다. 여기 보면은 2.5, 5.0, 7.5 이런 식으로 해놨죠. 실수축을 만들어내놨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자기가 플랫 라이브러리 플랫 함수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이 길이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매겨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 1, 2 이런 값들밖에 요때 값들밖에 없죠. 4, 5 이 지점의 값들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정수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희 크기나 자기가 발생시키는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세로축은 앰플리튜드, 타이틀은 이렇게 되죠. Y 레이블, 또는 X 레이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시퀀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시퀀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주기 시퀀서인데요. 주기 시퀀서는 우리가 주기성 얘기할 때 xn은 x, n의 t 이렇게 했죠. 요게 이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요때 이제 t를 우리가 기본 주기에서 펀더멘털 피리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기적 시퀀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물결 표시 위에 표시하는 거 했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여기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이 주기 시퀀스를 만들 때 반복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이 값을 다 줘야, 만약 예를 들어서 x가 n 1부터 7까지 반복 1, 2, 3, 4, 5, 6, 7 이런 시퀀스가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한 5번 반복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값을 다 일일이 다 쳐줘야 되잖아요. 길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파이썬에서는 요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5 곱하기 이렇게 별표 표시로 5를 곱해주면은 이게 5번 반복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시퀀스일 때 얘기입니다. 어레이로 만들어졌을 때요. 배열로 이렇게 배열 시퀀스로 만들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x는 이제 np 어레이에서 배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열에 대해서 곱하기 5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5번 반복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x를 표현할 때 x는 해가지고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의 그냥 시퀀스입니다. 값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거 시퀀스 순서가 있는 시퀀스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x를 요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배열이 됩니다. 어레이 배열이 되는데 이거는 순서가 없죠. 이 순서 없습니다. 요 값이지만은 요 값이 서로 바뀌어 있어도 요 값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집합 개념입니다. 배열이 됩니다. 어쨌든 이 값을 가지고 있죠. 그죠? 방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담는 방만 달라진다는 것이 만약 이게 순서 바뀌면 어쨌든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집합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괄호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시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5 곱하기 똑같이 이렇게 5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배열이면은 요 값이 배열이면은 이 크기가 크기는 거죠. 1의 5배, 2의 5배,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런 기호를 표시하게 되면은
그죠? 대괄호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제 시퀀스가 되고 5를 곱하게 되면은 5번 반복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시퀀스고요. 만들어 보니까 7까지가 어떻습니까? 5번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반복 시퀀스, 다시 말하면 주기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1부터 7까지가 반복되는, 이렇게 5번 반복되는 이런 하나의 시퀀스, 즉 주기 시퀀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7가지 기본 시퀀스, 이산신호의 기본 시퀀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산신호들 사이에 연산입니다. 연산을 우리가 오퍼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사이에 어떤 오퍼레이션이 연산인데 어떤 연산들이 있느냐? 따라 보면은 신호끼리 더하는 거, 시퀀을 에디션, 신호끼리 곱하는 거죠. 신호 곱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말해 요 이제 용어들을 보시면 여기 샘플 합이 있습니다. 이 덧셈을 이렇게 덧셈 곱셈이라고 한 거는 이 기능이 다르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도 addition, multipli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플 곱, 이것도 여기서 곱인데요. 합과 곱이고 이거는 덧셈, 곱셈 이렇게 한 걸로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도 이거는 summation, 4번 summation, 곱은 product 이렇게 얘기합니다. multiplication 하면은 곱셈을 얘기합니다. 요 두 개의 차이점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크기 조정하는 거, 연산할 때 크기를 조정하는 연산,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연산, 반전시키는 연산, 그 다음에 0을 X,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호의 어떤 에너지를 구하는 연산, 그 다음에 전력, 파워를 구하는 연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연산 중에서 신호 덧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호 덧셈을 얘기할 때 파이썬에서는 이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x1 신호와 x2n 신호를 두 개를 덧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덧셈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신호의 길이는 같지 않더라도 이 0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0점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1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두 시퀀스를 더할 수 있는 것은 0점이라는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할 수 있는 겁니다. 길이가 달라도. 자, 그래서 x1n, x2n이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x1은 0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x2는 0점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x1에 대한 순수 시퀀스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이죠. 시작이 0이고 시퀀스 0이고 x2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가 0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길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길이가 다르니까 이제 덧셈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덧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 이 정도 길이 같으면 그냥 눈으로도 보면서 또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끼리 이렇게 더해가면 되죠. 각각 이렇게 더해가면 됩니다. 그죠? 이건 다른 거 없으니까 그대로 있을 것이고 0이니까 이 앞에는 다 0일 거니까 그죠? 이렇게 더해질 거고 이렇게 더해가다가 여기는 없으니까 0이고 그죠? 얘는 다 0이니까 요 뒤에 것들은 다 0하고 더하니까 이 값 그대로 남고 앞에는 이 값 그대로 남고 중간에는 요것들이 더해진 이렇게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가 무한히 길면은 엄청 긴 시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시퀀스의 순수 시퀀스를 이제 구하는데 출력은 이제 더해진 출력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길이를 같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출력 시퀀스의 결국 그 같아진 길이 그게 이제 출력 시퀀스의 길이가 될 거니까 순수 시퀀스의
이 출력 시퀀스를 만들려면 길이가 정해져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길이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구하느냐? 시작점은 순서 시퀀스의 시작점은 n1의 최소, n2의 최소 위치 값의 최소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0부터 시작했고 하나는 마이너스 5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두 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제 끝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n1 시퀀스 x1의 순서의 최대값, 그 다음에 n2의 최대값에서 두 개의 최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15와 7의 최대니까 15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가 순서 시퀀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력 시퀀스 YN의 순서 시퀀스 N은 마이너스 5부터 15까지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15에서 뒤에서 끝에서 처음을 빼고 더하기 1 해주면은 이 길이가 되겠죠. 왜냐면 중간에 0이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15에서 마이너스 15니까 더하기 20에 더하기 2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길이는 21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시퀀스 x1과 x2n, 그 다음에 출력 시퀀스 yn을 저장할 길이 n의 확장된 세 개의 형식 코스를 이제 할당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퀀스를 세 개를 이제 길이가 이제 n이 마이너스 5부터 15까지인 이런 시퀀스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xn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xn은 이렇잖아요. x는 이렇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 이렇게 늘려주겠죠. 여기 0부터 지금 15까지잖아요. 그 마이너스 15에서 15가 되니까 앞부분에 5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시퀀스인 0으로 채워주고, x2에는 이게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5에서부터 0, 1, 2, 3, 4, 5, 6, 7, 7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제 15까지, 그죠? 15까지 해야 되니까 요만큼 이제 8, 9, 10, 11, 12, 13, 8, 9, 10, 11, 12, 13, 14, 15까지 이렇게 0을 넣어주면 되죠. 그 0을 이제 넣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확장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y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두 개를 그냥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 두 개 더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각각 똑같은 위치의 값끼리 이렇게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더하면은 1, 2, 3, 4, 5, 6, 7 되고, 요 지점이 지금 0, 순수로 봤을 때 0인 지점이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그 애드라는 또 보조함수를 만듭니다. 요거는 이제 챕터 영서에 모듈 파일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열고서 시그 애드를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x1, x2 넣고, 그 다음에 순서 시퀀스 넣고, 각각의 순서 시퀀스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듯이 두 순서의 최소값 구하고, 그래서 최소값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대값, 둘 중에 최대값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5부터 15까지 되겠죠. 이렇게 해서 n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을 갖다가 두 개 이제 만들어내는데, 지금 출력을 지금 샘플을 저장하는 출력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면은 y, y1, y2 있는데, 요거는 y1, y2는 y1은 x1이 확장된 시퀀스, 그 다음에 y2는 이때 출력 y2는 x2가 확장된 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y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길이대로, 요게 이제 더해진 길이죠. 길이대로 이렇게 이제 제로로 된 값으로 된 이런 어레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AA에서 AB에서 가지고 M1, M2의 최소 값을, 이 최소 값은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AB에서 하면 5가 되거든요. 5를 여기다가 각각 더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마이너스 5부터 15까지인데,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게 되면은 이 순서가 보면은 0부터 즉 요게 총 이게
이제 더하게 되면은 이게 21이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이제 20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는 0부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순서라는 것은 0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0부터 20까지 21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5부터 15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마이너스 5부터 15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요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순서가 다시 한번 여기 이제 nk에서 n 했잖아요. 그 어레이를 만들게 되면 0부터 이게 20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마이너스 5부터 15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여기다가 5를 더해줘 가지고 어레이에 이제 값을 넣어야 되니까 요 어레이에 값을 넣으려 하니까 그 위치대로 하려고 하니까 요 값의 절대값이만큼 5를 더해주면 그죠? 여기다가 5를 더해주면 0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20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y1에다가 x1을 넣습니다. 그럼 y1에다 x1 넣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y1은 지금 현재 0부터 20인데 x1은 원래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x1은 0부터 15까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여기 지금 현재 원래 여기다 y1, y2를 만들 때 다 0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 0인데 이 자리에다가 지금 x1을 넣어주면 확장된 신호가 나오죠. 그 다음 이제 y2에 대해서는 우리가 y2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죠. 이제 마이너스 5부터 15까지인데 y2는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여기 이게 이제 x2였잖아요. 원래. 그럼 요 뒤에 이제 0을 다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다 0인데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요 전지만한 늘려진 0 전부 0인 벨에다가 x2를 요 자리에다가 딱 넣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2를 넣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여기서 더해가지고 출력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시퀀스 출력값 그 다음에 확장된 각각의 값들 해보니까 y는 확장하니까 이제 원래는 여기 이제 x1이잖아요. 이 자리에 그 앞에 이제 0을 이렇게 다 넣어주고 x2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뒤에 0이 다 들어가고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이렇게 되죠. 더하면은 그죠? 그래서 순서는 n은 이 자리가 0자리고 이게 음의 자리, 양의 자리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런 보조함수를 만들어주는 이유는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호 지속에 이제 우리가 신호 덧셈 뭐 이런 할 때 이제 이 함수를 쓰면은 우리 이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함수를 이제 적재적소에 불러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보조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라 그러잖아요. 이런 함수들을 필요한 때 계속 만들어 놓는 앞에서 우리가 스텝 시큐어, 그다음 유닛 시큐어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샘플 시큐어, 그죠? 유닛 스텝 시큐어 이런 거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뒤에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모아 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게 원래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x1n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확장돼 가지고 여기까지 앞에 0을 넣은 거 이게 이제 y1n이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요만큼 있는 것이 마이너스 5부터 있는 이게 x2n이었는데 이걸 확장해서 y2n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거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에디션했으면 더셈했습니다. 더해 가지고 이때 이제 같은 위치끼리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y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y 시퀀스 순서 시퀀스는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계속 이게 이제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 함수를 모아놓은 파일이죠.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n1 해주고 x1, n2, x2 이 주어진 값이죠. 이 주어진 값을 가지고 시그헤드 보조 함수에다가 이 주어진 값을 넣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확장된 요는 순서, 확장 순서, 요 결과 순서, 결과 샘플 값들, 그 다음에 결과 시퀀서, 결과 순서 시퀀서, 요는 확장된 각각의 값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y, y1, y2 그죠? 이렇게 나왔고 여기 nk가 나왔고 그죠? 이렇게 이제 리턴 해줬는데 nk가 다시 말하면 이제 n으로 여기 들어가고 여기 y가 y, y1은 이 zx1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위에서 그냥 그대로 써도 됩니다. y1 이렇게 됩니다. x2는 이제 불러 쓰이니까 이거는 이제 함수에서 내주는 값이고 우리 불러 써야 되니까 다른 형태로 zx2 이렇게 변수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신호 곱셈이 되겠습니다. 신호 곱셈. 그래서 신호 곱셈 하는 거니까 x1엔 곱셈 표시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연산자는 별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 이거는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같은 위치에 있는 값끼리 곱하는 겁니다. 같은 위치,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값들끼리 곱한다. 아까 우리가 신호 덧셈도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값끼리 더한다 이랬죠.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우리가 시그멀트라고 하는 시그널 멀티플리케이션, 멀트라고 하는 이런 보조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x1, x2를 확장해주고 확장된 것끼리 서로 곱하게 되면 출력 신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신호의 길이와 순서를 맞춰줘야 되는 게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시그멀트라고 하는 보조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듈 파일에 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와 두 번째 신호의 순서와 값들이 들어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미니멈에서 최소 또 맥스의 최대 이렇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5고 이게 15가 되죠. 그죠? 길이 구하고 확장된 신호를 넣을 어레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AA 그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어레이들은 0부터 시작하는 값, 이제 위치 값을 가지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5부터 15 위치 값이니까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0 위치에 어레이로 보면은 그래서 요를 더하기 5 해주기 위해서 AA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x1, x2를 집어넣습니다. 이 y1, y2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y1하고 y2하고 두 개를 곱할 때 우리가 이제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x1 n x2 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기호, 수학적인 기호는 이렇게 썼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또 달라집니다. 프로그램 할 때는 y1, y2에 별표로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곱할 때는 이게 시퀀스지만 하나의 어레이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어레이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된 거. 그래서 이렇게 된 이건 이제 열벡터잖아요, 그죠? 벡터로 보면은 열벡터거든요. 그래서 이 열벡터와 열벡터를 곱하려면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돼야 이 곱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곱해서 다 더해야 곱해지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열벡터 하나는 이렇게 행벡터로 만들어 줘야 이 곱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개 사이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1에 .t 하게 되면은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구성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레이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행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행벡터가 만들어지면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t 해서 트랜스포즈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y1에 점에 이걸 트랜스포즈 한 거하고 y2하고 두 개를 곱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돼 있던 거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줘야만 이 벡터에 곱이 돼서 이게 행렬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x1과 x2가 예, 이렇게 x도 이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행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x1과 x2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즈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값하고 이 값 곱한 것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개 곱한 것이 여기에 나오고 요거하고 곱한 것이 여기에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값이 결과값이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이 값하고 곱한 거 더하기 이거 각각 이렇게 곱해진 것을 다 더해서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x1, x2가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앞에 것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벡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1차원제 행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절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멀타 함수를 불러오고 여기에 이제 x1, x2에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시그멀트 하면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확장된 것들 출력 그 다음에 순서 시퀀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면 이게 x1이고 그죠? x1이고 확장된 것이 y1이고 이게 x2고 확장된 것이 y2가 되겠습니다. y1과 y2 이 두 개를 같은 위치끼리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다 0이기 때문에 여기 다 0이 나왔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요 값하고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 곱하면 값이 나오고 그다음 여기는 또 여기 다 0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는 0이 돼버리고 결국은 값은 5개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5개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크기 조정하는 겁니다. 이 스케일링이 되겠습니다. 스케일링이니까 이건 x1에다가 어떤 알파 값을 곱하는 것이죠. 그죠? 알파 스칼라 값을 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크기 조정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크기를 조정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어레이가 x1이 이렇습니다. x1 이렇다면은 이거를 크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배를 지금 키우려고 합니다. 스케일링 하려고 합니다. 3배 스케일링을 합니다. 알파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죠? 3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걸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값을
크기 조정할 때 시퀀스 요 안에는 시퀀스죠, 그죠? 이게 이제 괄호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퀀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크기를 조정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3 곱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으면 아까 우리가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게 주기함수 만들 때 우리 썼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어레이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3을 곱하면은 3배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레이 함수를 쓰는 거죠. np 어레이 하면 이제 어레이로 x1 이번에 이제 시퀀스에서 어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에다가 3을 곱하면은 출력이 3배가 커진 값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 프린트는 요 따옴표 더블 따옴표 안에 요 값이 요렇게 해주고 요 값이 나오는 겁니다. y에는 3 곱하기 1n 했을 때 출력을 y 값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프린트 명령에 보면은 x1n이 요 들어가 있잖아요. 요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이면 x1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x1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y에는 3 곱하기 여기 이제 따옴표 안에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따옴표 안에 있는 거 하고 y 값을 이렇게 3배가 된 1, 2, 3의 3배니까 3, 6, 9, 11이 되겠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로 바꿔주고 3배를 하면은 이제 정복이 된 값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기교가 되겠죠. 하나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파이썬을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일링 3만큼 스케일링 하니까 이것이 요 값이 이제 3배가 됐죠. 그죠? 다른 모든 값들도 다 3배가 된 이런 스케일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동은 우리가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이 이동의 시프트라는 것은 순서 시퀀스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퀀스인데 이거는 x1n이라는 신호를 k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k 이래 됐었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n 마이너스 k 했다는 얘기는 이걸 제로로 나와 보면은 n이 k만큼 이동시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k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정연파 신호 얘기할 때 우리가 뒤에 파이 플러스 파이 하게 되면은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은 파이만큼 앞서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파이 값이 이제 요게 만약에 0보다 큰 값이면 플러스 파이니까 이게 이제 양의 값이 되잖아요. 이 값이 양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왼편으로 이동되는 거죠. 요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오른편 이동, 그죠? 그럼 이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인데 k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지죠. 그럼 이때는 이거는 왼편 이동이 되죠, 그죠? 왼편 이동. 그다음에 k가 0보다 크다면은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아지잖아요. 요 값이 다시 말해 요 값이 요겁니다. 요 값이 0보다 적은 거에 되니까 이게 오른편으로 이동. 오른편 이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k가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하면은 x1n이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3칸 이동 이 말이죠. 순서로 봤을 때 3번 이동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순서가 중요하겠죠. 자, x1 해보니까 여기 화살표가 여기 있습니다. 0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n1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그널 시프트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보조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 축을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x 값이고 여기는 이동량이고, 그죠? 여기 이제 이동 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은 이제 신호의 시작 위치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이동했으니까 m 더하기 k 하면은 그 이동한 시퀀스 축 이동한 그 시퀀스가 나올 그 순수축이 나올 거죠. 그 신호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해서 리턴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시프트라고 하는 보조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k가 4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x1이 지금 이렇게 됐었습니다. x1이 이랬는데 이거를 4만큼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동시키게 되면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4만큼 이동시켰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값이 0부터 시작했는데 4만큼 이동했으니까 똑같은 값이 4부터 되는 거죠. 사실 이게 4, 3, 2, 1, 0 이게 0 지점이고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연산할 때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그냥 요 시부터는 이런 식으로만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위치를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이동 오른쪽으로 4이동 한 셈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시그시부터 함수 쓰고 시작점, 그 다음에 x 값, 그 다음에 이동값 k 이렇게 넣어줍니다. k를 4를 넣어줍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동한 값이 이렇게 n, y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순서값, 여기 이제 n이 시작 이제 n이 m에서 원래 시작에서 k만큼 이동했으니까 더해져서 시작 위치가 되죠. 원래 0이었는데 이동이 4만큼 했으니까 4부터 시작하는 시퀀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출력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력값은 똑같은 값이라 했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동한 거죠. 원래 0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값이었는데 4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죠. 여기 3, 2, 1, 0 이렇게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4부터 0, 0, 0, 0 돼서 4부터 시작합니다. 요만큼 이동한 거죠.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이동. k 콜 4로 이동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전이 되겠습니다. 반전 연산은 xn의 각 샘플을 n 이퀄 0을 중심으로 순서가 0점을 중심으로 양과 음 방향의 샘플들을 반대 방향으로서 교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0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방향 이동시킨다 했으니까 거꾸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표시는 y에 x의 n이 반전되는 거니까 요 값이 요게 축이 마이너스 축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시그폴드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나중에 다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n1, x1 넣어주고 해서 반전되니까 for 루프를 써가지고 i 0부터 이 길이 n-1까지인데 이거를 출력에 대해서 x1이 위치가 xn의 위치값 n에서 -1 -i 하게 되면은 이 n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그러면은 20 빼기 1 빼기 i니까 그죠? i죠. i 해서 i가 0 이렇게 해주면은 19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말하자면은 y의 19에 x1에 이제 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1 0에 있던 것이 20짜리로 이제 19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죠? 그다음 1에 있는 거는 1로 가고, 2에 있는 거는 또 이쪽으로 가고, 3에 있는 게 이쪽으로 가고, 이러면 요걸 0점을 중심으로, 그죠?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서로 교환되는 거죠. 이렇게 교환되겠죠. 나중에 가고 또 이쪽에 있는 것도 이쪽 오게 되니까. 그래서 n 순서는 또 이제 이게 이제 0부터 n까지죠. 0부터 n까지 이게 이제 마이너스 n부터 0으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nx는 이렇게 해서 어레이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퀀스지만은 이걸 갖다가 이제 순서로 따라서 반전시키려니까
그 이제 베일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레이화다 했습니다. 어레이에서 가지고 와 시퀀서인데 이걸 이제 참조해야 되니까 어레이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레이에 넣어가지고 담습니다. 그래서 이제 x는 요거는 순수 시퀀서고요. 요거는 이제 x 값이고 이렇게 해서 시그 폴더에 넣으면은 반전되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수를 정할 때 민민에서 민 x max에서 max 해가지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수 시퀀스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 더해가지고 빼고 1 하면 되죠. m 더하기 n 마이너스 1 하면 이제 이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0, 0의 길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abx max nx 요것도 역시 아까처럼 그 순수를 어레이는 0부터 시작하고 원래 순서는 다른 순서니까 그걸 순수화 시켜주기 위해서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더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이동한 그 순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신호반영 결과를 보니까 nx는 이렇고 원래 x는 이런데 순서는 이렇잖아요.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값은 이제 이게 뒤바뀌었죠. 1부터 이제 이렇게 서로 교환될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교환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은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될 거니까 교환되니까 결국은 15 이제 여기서 요게 데이터잖아요. 그죠? 데이터니까 1이 앞으로 오고 2가 여기 오고 3이 여기 오고 그 다음에 0은 또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뒤바뀌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가 어찌 되면 이번에는 순서 여기가 이제 0점이죠. 그죠? 여기가 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뒤바뀐 순서는 이렇게 폴링된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0을 중심으로 0점을 중심으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어디서부터입니까? xn이 0점부터 쭉 이제 값들이 0, 0, 0, 0 이래 됐었죠. 여기에 0, 0, 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0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0, 0, 0,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올라갔죠. 0, 0, 0 이런 여기 0점이 있는데 이게 뒤집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걸 중심으로 여기가 0, 0, 0, 1, 2, 3, 4, 5, 6, 7 이렇게 거꾸로 가죠. 이렇게 해서 뒤에 폴링 되었다는 것을 반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샘플 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신호 더셈 에디션하고 샘플 합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썸인데 서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샘플 합이라는 것은 시퀀스 안에 있는 모든 샘플들을 다 합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numPy에서 제공하는 함수인 np.sum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값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냥 시그마에서 더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들을 다 더하는 것이죠. 그럼 xn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0점이고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럼 더한다는 얘기는 이 순서는 고려할 필요 없겠죠. 그냥 이거 다 더해버리는 거니까 xn의 값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이 있으니까 원래 값이니까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넣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 코드 합을 넣어주는데 얘는 np 더하기 이렇게 넣어주고 순서죠. 그 다음에 x의 원래 값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a1은 마이너스 2, a2는 7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1 마이너스 2, a2 7 이렇게 넣어준 이유는 요 시퀀서 중에서 요 시퀀서 안에서 마이너스 2지점부터 7지점까지만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지점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지점이 여기 4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 2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여기까지만 지금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순서로 왔을 때 마이너스 2지점부터 7지점까지 값을 더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np sum 해가지고 이제 n의 미니멈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어레이로 이렇게 어레이에 값은 넣었지만은 실제 실제로 이 어레이로 이 값을 이거는 이제 순서의 위치 값인데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하는 위치인데 실제 이걸 어레이화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레이가 가지는 이제 그 위치 값은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2 되는 위치 0에서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했으니까 0에서 마이너스 2 위치가 되는 곳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레이로 보면은 위치가 0, 1, 2, 3, 4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n의 미니멈은 이게 마이너스 6인데 이것의 절대값 AB에서 하니까 6이잖아요. 그죠? 6에다가 마이너스 2, 요 시작점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더하기 마이너스 2 해주면 이게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레이로부터 이 X 어레이에서 4지점,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요 4지점부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그죠? 요거는, 이제 6이죠. 6에서 7이니까, 7 더하면 이게 13이 되잖아요. 13 더하기 1 해야지만이 이제 14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플러스 1 하면은, 이제 요 지금 우리가 요 npsum은 우리가 np.sum은 이게 파이썬에서의 내장 함수잖아요. 그죠?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요 지금 numpy에서 가지고 오는 내장 함수잖아요.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니까 하나가 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래서 0부터 19까지 하면은 하나 줄어서 0에서 실질적으로는 18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 함수를 쓸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까지에서 하나 뺀 순서까지, 왜냐면 0부터 시작하니까 순서까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쓸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은 그 어디까지 그 숫자 그대로 쓴다는 거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n의 민이 이게 이제 6이잖아요. 마이너스 6에다가 7을 더하니까 13이죠. 13 더하기 1이 14가 되고, 다시 말하면 13자리까지 이 말이죠. 13 위치까지. 그래서 요 위치에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어레이로 보면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요 자리까지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샘플 합의 결과를 보면은 x에서 n에서 순서로 보면은 마이너스 2s부터 7자리까지 이 말이죠. 마이너스 0, 요걸 중심으로 마이너스 2자리부터 7자리까지. 그럼 요 마이너스부터 7자리까지라는 것은 어레이로 보면은 여기가 0자리니까 0, 1, 2, 3, 4, 4자리부터 6을 더해야 되죠. 4자리부터 13자리까지, 13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더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요 4라는 숫자가 나오죠. 13 숫자가 나오잖아요. 6을 더하려고 하니까 요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제일 작은 순서에서 제일 낮은 값에 절대값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민의 ABS에 대해서 ABS들을 더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에부터 3까지 이렇게 하니까 더하니까 45에
샘플 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 곱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곱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멀티플리케이션하고 다르게 프로덕션입니다. 그죠? 프로덕션도 역시 샘플 안에 있는 샘플 값들을 모두 다 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np.prod 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내장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은 내용의 값들을 전부 n1부터 n2까지 시퀀스가 있다면 이 xn이 만약에 있는데 이 xn 중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부만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면 그냥 np.sum 해주고 그냥 np.sum 해가지고 여기다가 x n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바로 다 더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로 안 만들고 그래서 뭐 어레이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니까 그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2에서 7까지 하니까 마이너스2에서 7까지인데 어레이는 0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6 해주고 6을 더해줘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해서 요 값들을 다 곱한 거죠. 요걸 다 곱하니까 181만 4,400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에너지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신호 에너지라는 것은 시퀀스 xn의 에너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에너지식은 우리가 그 에너지 신호에 이제 절대값의 제곱을 다 더하면 에너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얘기할 때 이 하게 되면은 어떤 값에 그러니까 우리가 r분의 우리 저항으로 보면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의 제곱 이걸 만약에 우리가 전류로 보면 ri 제곱 이래 되죠. 우리 전류전자의 식에서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되니까 ri 제곱 이게 제곱으로 다 되거든요. 어떤 값들의 제곱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제곱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절대값을 해서 그냥 제곱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럴 때 이제 이 신호가 만약에 복소수 신호인 것 같다면은 xn에 대해서 이게 복소 시퀀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xn이 만약에 xn이 a 플러스 jb 이렇게 복소수라면은 xn의 공액 복소수죠. 이게 공액을 얘기합니다. 공액. 그러면은 이게 a 마이너스 jb가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jb하고 똑같은 거를 공액인 a 마이너스 jb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그죠? 그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고 요거 두 개 곱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플러스 jab 마이너스 jab 그다음에 이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j 제곱의 b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면 결국 플러스 b 제곱이 되죠. 결국 이제 이걸 사라지니까 결국 이 값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죠. 이게 이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제곱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공액 복소수 이게 만약 복소수 신호 같으면은 공액을 써서 곱하게 되는 거죠. 복소수가 아니고 그냥 실수만 있다면은 a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줘도 이 허수 부분이 없는 거니까 a 제곱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함수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레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시퀀스 원래 시퀀스 이런데 어레이화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x 곱하기 x의 np.conjugate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 함수를 numpy 세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n의 공역 복소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x에 대해서 np. 함수를 쓸 때
conjugate 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곱한 다음에 sum 하게 되면은 요 곱한 것을 다 더하는 거죠. 그죠? 곱한 것끼리. 그죠? 그래서 xn이 이제 만약에 이것이 1, 2, 3, 4라면은 똑같은 걸 곱하는 거니까 1, 2, 3, 4는 똑같죠. 이렇게 실수만 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다 더합니다. 그래서 다 더한 것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 np.power 함수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np.power 해가지고 power 함수를 써가지고 요거 대신에 이것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제곱 두 번 곱한다는 거죠. 즉 x를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x가 복소수더라도 제곱하면은 이제 이 공약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이 함수를 써도 되고 이렇게 직접 sum 함수를 쓰는데 이 안에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x가 이런데 이제 x하고 그 다음에 np. conjugate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결과하고 np. power 함수를 써가지고 이거는 np. conjugate 함수 썼고요. power를 써서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했으니까 두 결과가 같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호 전력이 되겠습니다. 신호 전력입니다. 시그널 파워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와 파워는 다르죠. 우리가 앞에서 np.power 함수를 썼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함수입니다. 요 파워는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그널 파워는 이 주기 신호가 있으면 주기 신호의 평균 전력을 우리가 신호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 전력. 자, 그럼 우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가정에 들어오는 신호는 이런 신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평균을 취하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이제 우리가 보통 적산 전력계 하게 되면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 전력은 평균 전력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에너지를 총 샘플수 n으로 나누면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어땠습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값들의 제곱을 전부 더한 거였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n 개로 나누면 개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되죠. 다시 말하면 평균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평균 전력을 말하는데 이거는 평균 에너지를 신호 에너지를 평균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1이 이런 값이고 주기 함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했습니다. 의뢰로 안 하고 시퀀스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4번 반복되는 주기겠죠. 그래서 1부터 6까지 반복되는 거였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이 구하고 길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6이니까 6, 4, 24. 총 길이가 24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np.power 여기 이제 아까 에너지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구해 가지고 다 더한 거 이게 이제 에너지였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에너지를 n으로 나누면 n분의 1 곱하기 an 이는 aa 나누기 n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1분의 n분의 1 곱하기 그죠? aa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출력 y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에너지 구한 것이 이제 총 에너지가 이렇게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다 4번이니까 총 다 더하니까 364였습니다. 이걸 갖다가 24로 n24로 나누니까 신호 전력은 15점 이렇게 되고 에너지는 264, 전력은 15, 그죠? 나누기 n 했으니까 그 평균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평균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도는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두 번째 강의는 이번 주의 세 번째 주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고, 교재로서는 이제 3장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